되게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옷을 샀는데 이름은 되게 남성스럽고 우격하고 막 총각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이름이라는 것이 계속 불려지는 거잖아요. 우리 이 사이트가 혹은 우리 스토어가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요거는 꿀팁이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종 삼촌입니다. 오늘 같이 얘기할 주제는 쇼핑몰 이름입니다. 뭐 쇼핑몰 이름일 수도 있고요. 뭐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셀러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냐면 아이템 뭘로 팔지? 그리고 아이템 결정되면 무슨 이름으로 팔지? 이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컨셉이라는 얘기를 또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할 텐데요. 컨셉을 잡기 이전에 가장 먼저 또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이름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면서, 야, 이게 좋니? 이게 좋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마음에 끌리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름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다 이름이 있듯이 또 이름이 없을 수 없고 또 셀럽명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떤 이름이 온라인상에서 지어졌을 때, 불려졌을 때 더 의미가 있는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루는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컨셉은 뭐냐면 우리의 브랜드가 혹은 우리의 사이트가 우리의 셀러가 상품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저 무슨 얘기야? 그냥 예를 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66걸즈 키 작은 남자 이런 쇼핑몰 이름들이 있죠. 사실 이 쇼핑몰 뭐 66걸즈라든지 키 작은 남자는 명확한 자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66걸즈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성 사이즈 중에 55, 66, 77 이렇게 사이즈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쇼핑몰 모델들이 대부분 55, 55 사이즈, 스몰 사이즈, 심지어는 44 사이즈까지도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입었을 때 가장 핏이 이쁘거든요. 그런데 55 사이즈, 44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66 사이즈가 가장 많다라는 전제하에서 66 사이즈의 여성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캐주얼을 팔겠다라는 게 66걸즈의 컨셉이자 전략입니다. 즉, 그 쇼핑몰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냐면 우리는 66 사이즈 분들이 가장 예쁠 수 있는 옷들과 디자인, 사이즈와 핏을 제공하는 쇼핑몰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우리의 컨셉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고객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저건 뭐다.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정확하게 인지하죠. 내가 77 사이즈거나 55나 44 사이즈야. 그러면 사실은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66 사이즈여서 55 사이즈의 옷들이 프리 사이즈들이 혹은 작은 사이즈들이 고민이 돼서 나한테 안 예쁘게 느껴졌다는 경험이 있다면 이 66걸즈라는 이 이름 자체가 나에게 되게 매력적인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키 작은 남자도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줄 수 있느냐를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사실 이름은 더 빨리 지을 수 있고요. 사실 그것은 결국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고 고객에게 제공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상품 전략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이 그냥 기억하기 좋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슨 밸류가 있다기보다 물론 우리가 제공하는 전체적인 느낌하고는 비슷해야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의류를 하는데 되게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옷을 팠는데 이름은 되게 남성스럽고
우격하고 막 총각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컨셉만 맞다며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그것이 되게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컨셉과 어울리는 그런 기억하기 좋은 이름들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비교해 보면 딱 느껴지는데요. 고고싱, 스타일맨, 스타일난다, 러브 파리스, 여기 쇼핑몰 러브 페리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난닝구, 몸빼, 분홍 코끼리. 우리가 늘상 쓰는 단어인데 사실 옷이랑 관련이 된 것도 있고 전혀 관련되지 않는 이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친근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요, 레미떼, 아뜨랑스, 오드, 앙투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조금 낯설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레미떼나 아뜨랑스, 오드, 앙투 이런 사이트들은 모두 다 잘 되는 사이트들입니다. 다만 제가 이 이름을 짓는데 어감 차이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거나 이 단어들과 붙여서 만든 이름들이 되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기억하기도 좋고 친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쇼핑몰이 어떻게 고객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가 포지셔닝 이런 단어들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려운 단어들은 다 집어치우고요. 결국 고객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있냐 아니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은 이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특히 이렇게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은 상표권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프레스 통해서 이게 보호받고 있는 이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하는지 네이버에서 키프리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전체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상표 이렇게 저희가 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분홍 코끼리 있었죠? 분홍 코끼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분홍 코끼리라는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특히 이렇게 상품 분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품 분류가 우리가 원하는 상품 분류 안에 동일하게 25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추가로 등록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류, 신발, 모자에 25류다. 10류도 있고 9류도 있고 8류도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의류가 아닌 음식을 판다, 식품을 판다로 분홍 코끼리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봐야 이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아는 거죠. 물론 이제 미리 변리사를 통해서 상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된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류에 우리가 원하는 이름이 거의 없어야 우리께 등록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놓치지만 않는다면 고객들이 원하는 쉬운 이름들이 훨씬 고객들한테 포지셔닝 하는데 인식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영상들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트가 네이버에서 잘 노출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게 특히 사이트명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명이나 카테고리명이 있다면 우리 사이트가 중요한 노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로 인식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지? 자,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명으로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원피스 총각, 그다음 자전거 맛집, 두 남자 공구, 또 김희준 고구마, 그 다음에 영암땡 무화과, 제 고향 영암이거든요. 영암의 유명한 특산물이 이 무화과라서 제가 또 예를 들어봤어요. 이렇게 영암땡 무화과 하면 영암땡이라는 특이한 이름들이 있지만 고유의 아이템인 무화과라는 특산물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카테고리 명이나 혹은 아이템명이 되죠. 이 무화과를 엮어서 우리는 농산물들을 많이 판다. 그러면 영암댁 농산물이라는 스토어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리 단독 사이트 혹은 쇼핑몰에서 이렇게 이름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자사몰로 가게 되면 브랜딩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가벼운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스럽게 이런 이름들을 사용할 수 있죠. 한 번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상호명을 노출 상호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특정 아이템을 많이 하시는 취급하시는 셀러고 스마트 스토어가 주력이시라면 이렇게 내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혹은 카테고리 명을 우리 이 스토어명에서 일부 추가해서 스토어명을 만들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이름은 결과적으로 카테고리명이나 아이템명이 우리 스토어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에서 이 스토어를 노출해 줬을 때 혹은 이 스토어의 상품을 노출해 줬을 때 고객이 찾는 상품일 확률이 높겠구나.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스토어명까지 그 아이템을 걸고 파는 애들이니 더 확률이 좋겠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네이버가 좋아하는 스토어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이 사이트가 혹은 우리 스토어가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요거는 꿀팁이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어떤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건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세 가지 다 조합되면 가장 좋겠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더 강하게 밀어야 될 것을 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라는 것이 계속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으려고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제 이름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제 자녀 이름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이 불렀을 때 어색하지 않고 기억하기 좋고 그 다음 만족스러운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대감이 드는 혹은 좋은 느낌이 드는 특히나 이제 네이버가 좋아하는 이름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고객들의 기준에서 내 브랜드가 혹은 쇼핑몰에 포지셔닝 되는 관점으로 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잊지 않고 꼭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